선행학습이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짜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인공지능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라 선수 과목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딥러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CNN, RNN, LSTM, GRU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디테일은 모르시더라도 개념이 뭐고 왜 하고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어쨌든 그래서 비디오 언더스탠딩 태스크로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비디오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이제 자율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컴플렉스하다고 옛날에 느껴졌던 태스크들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운전을 할 만큼 잘하냐는 논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이라고 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데 얘가 이제 드리블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스포츠 영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디텍션 및 클래시피케이션, 액션 레코그니션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로봇은 옛날에 바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봇에다가 카메라 하나만 달아도 치즈버거를 이제 사람이 뒤집는 게 치즈버거의 패티를 비윤리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특히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수술장에 들어갈 때 의료진이 얼마나 손을 잘 씻는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문제로 이제 의료 영상이나 병리 이런 거 말고도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병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태스크가 있다는 거를 해서 NJM 퍼스펙티브에 이제 실렸고요. 비디오가 뭔지를 이제 논의를 해보면 이제 3D 시그널인데 엄밀하게 우리가 CT나 MRI 같은 공간의 3D라기보다는 XY는 이제 공간 차원인데 시간축이 이제 붙어있는 XYT 차원입니다. 이게 XYZ랑 XYT가 이제 얼마나 다르냐는 정보 레벨이 다른 겁니다. 형식은 뭐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간 차원하고 시간 차원은 다른 형태의 어떤 정보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보게 되는데 프레임에서 이제 같은 공간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액션을 하고 있죠. 공을 던지는데 뒤에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런 정보를 언더스탠딩 하는 거고요. 비디오 언더스탠딩 태스크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이제 쉬운 게 비디오 안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액션 레코그니션이 있고 비디오를 가지고 이걸 캡셔닝, 이걸 디스크라이브해서 지금 무슨 비디오 상황인지를 비디오 투 텍스트를 만드는 거나 비디오 에디팅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서 생각보다 간단치 않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는 툴이라든지 비디오를 가지고 Q&A를 한다든지 뭐 인버스 그래픽을 만든 다음에 이걸 비전으로 만든다든지 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태스크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2D CNN도 학습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밸런스하고 쉽고 누가 봐도 잔명한 것들은 학습이 잘 되지만 굉장히 레어 패턴이나 임밸런스하거나 영상의 아주 일부분만 변해도 클래스가 변하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중구난방의 이슈가 있는데 비디오는 특히 그게 한 차원이 늘어나면서 시간축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굉장히 익스펜시브하고 특히 비디오는 굉장히 퀄리티가 낮습니다. 뭐 로우 레벨 비디오도 많고 모션 블러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겹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한 스틸 영상으로 학습하거나 시간축을 학습하는데 인공지능을 잘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이 늘어난 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비디오 데이터를 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비디오 프레임워크를 보면 이제 시퀀스, 비디오는 시간축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시퀀스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델링, CNN을 하면 영상 한 장을 주고 영상에서 뭔가 이제 시멘틱 피처 리프레젠터티브 러닝을 해서 리프레젠터티브 스페이스로 이제 보내는 걸 한다면 비디오는 시간축을 학습을 얼마나 잘 시키냐 그리고 템포럴 리저닝 시간에 따라 이게 약간 겹치더라도 뭘 하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축의 리셉티브 필드 문제가 생기고요. 액션 레코그니션이 비디오 전체에서 특정 액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위치에서
특정 사람이나 특정 객체가 레코그니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의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딥러닝 전에도 이제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었고요. 옵티컬 플로우라고 어떤 컨티뉴어스한 영상이 동영상에서 처음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에 어떤 벡터 연산들을 트레젝토리로 만들어서 이 패턴들이 다른 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비디오에 있는 씬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학습시키는 이런 이제 고전적인 패턴 레코그니션 방법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항상 잘 작동하진 않고요. 그래도 꽤 잘 작동하는 모델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백 오브 비주얼 워드, 백 오브 워드라고 원래 NLP에서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테크닉이 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디오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이해해야 되는데, 옵티컬 플로우는 이 사람이 이제 활을 뽑는 자세인데, 뽑을 때 이 연속된 비디오 스트리밍 안에 이 픽셀로 가는지를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벡터 포지셔닝을 픽셀 바이 픽셀로 옵티컬 플로우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션만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엠팩 비디오 압축 기술에서 이제 많이 개발된 건데, 첫 번째 장은 JPEG으로 압축을 하고 두 번째 장은 이런 모션만 뽑아가지고, 모션을 뽑으면 백그라운드는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모션만 이렇게 뽑혀서 모션의 정보만 압축을 해서 첫 번째 장에 모션을 계속 애드하는 식으로 디코딩을 하는 식의 엠팩 압축 기법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거기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연구되어 있는 이런 옵티컬 플로우들이 있고, 이 옵티컬 플로우가 실제로 모션 정보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딥러닝 그뿐만 아니라 예전의 레가시 시스템, 딥러닝이 아닌 데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줄 수 있는 난리니어 정보는 딥러닝이 배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처리가 돼서 난리니어 필터를 줄 수 있으면 무조건 주면 딥러닝은 훨씬 더 유리한 정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할 거고요. 근데 이런 모션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 이제 픽셀 와이즈드로 하는 거랑 트레젝토를 따라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계산하니까 옵티컬 플로우가 훨씬 더 쉽고 러버트하기 때문에 옵티컬 플로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여태까지 이미지 언더스탠딩에서 CNN이 인감 수준의 레코그니션을 잘만 학습하면 스틸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 CNN을 어떻게든 가져다가 비디오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이제 흔히들 이렇게 CNN 플레임이 있으면 CNN을 하나씩 태워가지고 어떤 풀된 어떤 피처 셋을 만들고 요걸 가져다가 이게 무슨 액션이냐고 이렇게 학습하는데, 뭐 풀은 뭐 민, 맥스, 썸 여러 가지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학습하는 게 이제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제 CVPR, 이게 스틸 영상이 되자마자 비디오 영상들도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축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폴링을 하게 되면 시간축의 오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굉장히 이슈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 프레임으로 당연히 넘어가게 되는데, 멀티플 프레임에 이런 콘볼루셔널 맥스 풀링 뭐 이런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싱글 프레임을 뽑거나 시작과 끝을 보거나 뭐 몇몇 프레임을 해가지고 퓨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슬로우 퓨전이라고 여러 영상들을 시간축을 볼 수 있게 이렇게 CNN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라지 스케일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이게 이제 템포럴 패턴을 가장 잘 캡처할 수 있는 스트럭처는 잘만 봐도 이제 슬로우 퓨전이죠. 이거는 뭐 도덕 문제랑 비슷하게 제일 마지막에, 잘 모르면 제일 마지막에 정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큐리시를 세크리파이스 하지 않으면서 컴퓨테이셔널 리듀스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됐고요. 이거는 이제 포비아랑 콘텍스트 스트림은 로우 레벨의 레졸루션을 영상을 키운 다음에 레졸루션을 작게 해서 이제 글로벌 콘텍스트는 이렇게 태우고, 로컬하게 내가 보고 싶은 녀석은 이렇게 포비아가 딱 보는 어떤 형태로 해서, 포비에이트는 내가 이제 즉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태워가지고 두 개를 양쪽으로 태워서 이제 학습을 시켰고,
이걸 보면 이제 요 세 개만 보면 되는데 얼리 피전과 레이트 피전, 슬로우 피전을 했을 때 뭐 아까 그 뭐 시어리상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슬로우 피전이 이제 시간축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또 이미지 리트리벌에서 탑 1의 클립을 찾았을 때 41%, 비디오 전체 중에 일부 클립을 찾았을 때 60%, 비디오가 훨씬 더 크니까 더 좋겠죠. 5개 중에 하나라도 찾으면 80% 정도로 슬로우 피전이 시간축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좋고요. 물론 에버리지 하면은 약간 더 좋은데 이거 이제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특히 이제 CNN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퀀스 오브 샘플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 시간축을 가면서 이렇게 CNN들을 쭉 뽑을 때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문제가 된다. 어떤 태스크는 윈도우 사이즈 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굉장히 롱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스태틱 윈도우 어프로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L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미터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거고, 이게 디시전이라는 게 타임 스텝에 이제 인디펜던트인데 이게 프리비어스 타임 스텝에 이제 별로 이제 도움케어 하는데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이런 거를 패딩하는 게 이제 별로 안 좋고, L을 이제 키우면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별로 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비디오를 멀티프레임으로 할 때 템포럴리 로컬한 정보들을 어떻게 집어일 거고, 이 템포럴리 로컬한 게 글로벌 디스크립션, 이 사람이 무슨 액션을 하는지를 알 건데, 모달러티는 RGB를 할 거냐, 옵티컬 플로우를 할 거냐, 둘 다 줄 거냐. 둘 다 줄 게 뭐 직관적으로 좋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옵티컬 플로우 같은 이제 난리니어 정보들은 많이 뽑아서 줄수록 인공지능이 이걸 배워야 되는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고요. 피처는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는 보다는 이제 CNN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CNN을 써야 될 것 같고, 시간축을 이제 풀링하면은 시간축이 없어지는데, 아니면 픽스드 윈도우를 쓰는 것보다는 RNN을 써서 이제 템포럴 어그리게이션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돌려보기 전에도 이제 뒤쪽이 제일 좋은 얘기인데요. 2D 플러스 RNN. 그래서 이제 CNN에다가 아까 풀링을 쓰지 않고 RNN 축을 태워서 어떤 액션을 유면 당연히 더 잘 되겠죠. 그래서 RNN이 이제 시퀀스 프로세싱을 할 때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패러럴라이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라게는 이제 로우 프레임과 옵티컬 플로우는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내고, CNN 피처를 뽑은 다음에 뭐 피처 풀링은 풀링 레이어로 보내고, 거기다가 LSTM을 태워서 어떤 시간축을 집어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클래스 스코어 퓨전을 하는 이제 피처 어그리게이션이 아주 아이디어해 보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는 방법이, 컨볼루션을 시간축에 쭉 하고 이제 이런 식의 블루가 그 맥스 풀링이고, 뭐 그린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이고, 옐로우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고, 오렌지가 소프트 레이어라고 하면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냥 맥스 풀링 하는 거랑, 시간축을 따라서 한 다음에 옐로우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우고 나서 맥스 풀링하고 하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을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쭉 보면은 이제 컨볼루션 풀링 오브 이미지 프레임 플러스 옵티컬 플로우가 이제 가장 좋다고, 이제 하나만 했을 땐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이제 88%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간축으로 학습하기, 멀티프레임 피처를 하려면 이제 글로벌 피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모달러티는 둘 다 있고, CNN에서 피처를 뽑고 템포럴은 RNN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션을 러닝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어차피 이 데이터는 시간축까지 포함해서 이제 3D니까 3D 컨볼루션을 해볼 수 있잖아요. 2D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CNN을 패치 단위로 컨볼루션을 이렇게 돌려서 아웃풋을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내는 건데, 3D는 요거를 한꺼번에
시간축까지 같이 하는 이제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3D CNN이 이제 theoretically 더 좋을 수 있는데 3D CNN은 이제 문제는 2D CNN만 해도 3차원 텐서가 필요한데 3D CNN을 돌리면 비디오에서 이제 4차원 텐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수가 이제 줄어들고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이슈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16프레임을 보통 쓰는데 16프레임을 가져다가 이제 C3D 16프레임을 해서 에버리징을 해서 4000짜리 이제 CNN을 만든 다음에 L2롬을 해가지고 비디오 디스크립터에 이제 붙이는 이제 3D CNN들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됐고, 근데 이제 이 3D CNN이 만으로 뽑으면 아주 롱텀 피처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디오 분석에서 나온 엑질리어스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컨캣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이제 뭐 더 좋은 거고, 이거는 이제 요즘 CNN이 이제 CNN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많은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도는 이제 뭐 계속 유용할 거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뭐 앞에서도 쓴 거지만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어피어런스와 모션이라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는 이제 모션을 들어가는 투 스트림, 싱글 프레임이면 스태틱 어피어런스인데 멀티플 프레임이면 싱글 프레임에서 어떤 어피어런스와 두 번째부터는 옵티컬 플로우로 이런 모션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투 스트림을 가져가면 이제 어피어런스랑 모션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투 스트림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액션 레코그니션에서 이제 더 좋은 액큐러시를 내는 건 뭐 안 돌려봐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스페셜 네트워크랑 템포럴 네트워크를 하나는 싱글 프레임을 쭉 주고 하나는 옵티컬 플로우 축을 줘가지고 합치는 것들을 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볼 수 있는데, 싱글 프레임을 하나 줘서 풀링하는 거, 멀티플 프레임을 쭉 주고 풀링하는 거, 2D를 주고 RNN으로 RNN으로 학습하는 거, 3D를 주고 그냥 풀링하는 거, 3D를 RNN으로 하는 거, 투 스트림을 2D로 해서 옵티컬 플로우도 2D로 해서 풀링하는 거, 뭐 RNN 돌리는 거.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인플레이트 3D인데요. 이 각각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까 뭐 이런 3D CNN은 메모리가 폭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인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모티베이션이 이제 CNN 플러스 RNN이 시퀀스 모델링에 이제 아주 기본이 되고 3D 컨볼루션이 뭐 좋기는 템포럴 디멘전을 이어서 이제 좋긴 한데, 어떤 투 스트림처럼 2D로 하는데 모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줄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아키텍처가 아까 이제 CNN을 태우고 LSTM으로 합치는 거랑 3D를 하는 거랑 투 스트림으로 해서 이제 컴바인 풀링 해가지고 하는 거랑 3D 퓨전을 하는 거랑 투 스트림 3D 컴포넷을 하는 요 이제 이가 이제 지금의 소타고 2018년에 나온 i3D라고 인플레이티드 3D 고요.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군데에서 소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 랩도 이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트는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3D로 그냥 이렇게 한 차원을 늘린 다음에 웨이트를 듀플리케이트하고 8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인셉션 V1에서 2D 컨볼루션을 다 3D 컨볼루션으로 바꾸면서 웨이트를 듀플리케이트하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를 더 이렇게 많이 안 늘려도 이제 훨씬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했고, 이 파라미터 수를 보면 CNN 곱하기 LSTM이 이제 9밀리언인데 3D면 79에서 3D가 제일 크죠. 투스트림이면 12밀리언이고 3D 퓨전이면 39밀리언인데 투스트림 i3D면 25밀리언. 그러니까 투스트림에 인플레이티드 3D를 하면 파라미터 수가 이제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거를 학습할 수 있고, 애큐러시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셋을 설명드릴 텐데 모든 애큐러시의 탑을 찍고 있어서 지금도 소타가 2018년에 나온 이제 i3D 뭐요? i3D 3D가 키넥틱스라고 이제 딥마인드가 만든 이제 요소 모션들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놓은 건데, 이거를 그냥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면
이제 둘 다 돌렸을 때 71 정도 나오는데 이미지넷에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서 키넥트를 하면은 74 정도 나와서 이미지넷 기반으로 학습한 다음에 자연 영상에서는 이게 개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을 가면 액션 레코그니션에서 비디오 전체가 이 액션 레이블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붙여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뒤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서 학습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 거는 뭐 그냥 안 돌려봐도 알겠죠. 명확하나. 이거 2015년에 나온 얘기고요. ICCV에. 근데 이제 저렇게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캠 같은 어텐션을 줘가지고 학습을 해도 2016년에 이제 더 잘 된다 이렇게 했고 소프트 어텐션처럼 내가 어떤 액션 레코그니션에 영향을 줄 만한 어텐션을 소프트로 이제 비주얼 어텐션을 만들어 가지고 캠에서 가져오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액션 레코그니션 비디오에서 잘 되거나 이거는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하게 주면 내가 이제 이게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고 클래스 아그노스틱은 이거는 모르는데 어텐션인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어텐션을 아그노스틱하게 두 개를 같이 주면 콤바인드 어텐션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더 잘 된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들을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디오 캡셔닝은 이미지를 쭉 주고 CNN 주고 LSTM을 줘가지고 캡셔닝을 쭉 하게 학습을 시키면 이제 비디오 캡셔닝이 되겠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클래스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디스크립션이 나와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오픈 포즈라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서 사람의 어떤 스켈레톤 포즈를 찾는 건데요. 앞에 이제 CNN 레이어들이 VGG19가 쭉 들어가서 어떤 피처를 뽑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서 이런 이제 오픈 포즈를 찾는 건데 로봇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스켈레톤을 이제 저희가 뽑아가지고 휴먼 조인트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오픈 포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영상 안에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사람 간이 겹칠 수도 있고 사람 수가 많을수록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퍼슨 디텍터를 붙여가지고 각 디텍터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싱글 퍼슨으로 만드는데 퍼슨 디텍터가 안 돌아가면 또 문제가 되겠죠. 어떤 인풋 영상이 있을 때 이 인풋 영상에서 컨피던스 어떤 조인트의 컨피던스를 예측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이 조인트를 연결해서 어떤 파트의 어피니티 이 조인트 두 개가 하나의 링크 예를 들어 가까이 있더라도 같은 링크가 아닐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링크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용한 다음에 바이파티셔닝 매칭을 해서 이런 스켈레톤 포즈를 뽑아가지고 파싱 리절트를 하는 어떤 네트워크이고요. 자세한 거는 뭐 논문을 참조하시고요. 스테이지 아까 이제 앞쪽에서 이제 VGG19가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피처를 가지고 스테이지 1이 어떤 요런 특정 이제 레프트 숄더에 어떤 어텐션을 주는 어떤 네트워크의 컨피던스 맵을 계산하고 스테이지 2는 그 파트 어피니트 맵을 넥 레프트 숄더 페어를 이제 계산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조인트들은 이미 이제 멀티퍼슨 데이터셋이라고 MPII가 있고 코코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는 15포인트이고 16포인트 요 랜드마크 디텍터를 프리트레이닝 해가지고 요 랜드마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뽑았다고 하고요. 요걸 이용해서 어떤 첫 번째 네트워크가 두 번째 네트워크의 어피니티를 학습해서 이거 포즈를 학습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지 1에서는 로컬한 영역의 어텐션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커진 리세트 필드로 점점 이제 다음 관계까지 해서 정확한 히트맵을 얻을 수 있고 스테이지 2에서 3로 갈수록 이제 점점 맵이 이제 정확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디오 연구를 할 때 이게 레이블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나 이런 걸 안 쓰면 우리가 비디오를 레이블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셋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아타믹 액션이라고 이 액션 단위로 끊어놓은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리트리버 이런 데이터셋이 있고요. UCF101 아까도 나왔는데 ICCV13에 제일 처음 나온 거고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에서 13,000개의 비디오에 101개의 액션이 50개짜리도 있는데요. 이걸 하는데 요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뜯어왔기 때문에 카메라 모션도 있고 뭐
오브젝트 어피어런스나 포즈, 뷰 포인트, 백그라운드, 일루미네이션에 이제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굉장히 챌린저블한 데이터고요. 스포츠 ONM은 이제 마찬가지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이 뜯어왔는데 487개의 스포츠 레이블이 붙어 있고, 그렇고 유튜브 Mmillion이라고 머신 제너레이티드 어노테이션으로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4,000 클래스 정도의 비디오를 만들고 오디오 비디오 피처를 뽑아가지고 한 데이터셋이 있고요. 카레이드라고 이제 헐리우드 인 홈스 크라우드 소싱해서 비디오를 가져다가 9,800 비디오에 RGB 옵티컬 플로우 피처를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센텐스가 있어요. 이렇게 어노테이션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센텐스로 적어놨기 때문에 센텐스 프리딕션에도 쓸 수 있고요. 장점은 이제 비디오 레벨, 프레임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데, 단점은 휴먼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AVA는 55만 7천 개의 3초짜리 세그먼트로 돼 있는 거고, 포즈랑 오브젝트가 이렇게 인터액션 되는 마스크가 있어서 장점은 굉장히 잘 파인 튜닝 돼 있지만 어노테이션, 오브젝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없고 요 렉트만 있는 거죠. 모멘트 인 타임은 또 이제 3초짜리 비디오가 뭐 이 정도 있는 건데 동사에 맞춰 놓은 겁니다. 339개의 동사에 맞춰서 비디오 클립이 있는 거고, 휴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망가 같은 것도 있고요. 사운드 디펜던트하고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쪼개져 있는데 싱글 레벨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키넥틱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가 라지 스케일 하이 퀄러티 데이터셋으로 만든 거고, 데이터 양은 이 정도고 700개의 휴먼 액션 클래스로, 요거는 이제 액션이 요 비디오 클립 안에 한 액션만 있는 식으로 이제 비디오가 이제 잘려 있는데 완벽하게 그렇진 않고요. 한 이치 클래스에 600개 이상의 비디오 클립이 있기 때문에 나름 밸런스가 있고, 이제 10초 이상의 싱글 액션 클래스로 이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넥트가 굉장히 가장 이제 뭐 딥마인드가 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 액션 자체가 잘 정제돼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료 쪽의 비디오도 굉장히 많은 게 공개되어 있는데요. 뭐 다양한 서저리에 80개의 비디오를 13명이 퍼폼한 25초짜리 프레임으로 쪼개져서 각 페이지와 도구가 뭐가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레이블해서 이제 있고, 어떤 페이지는 시니어 서전이 이제 정의를 하는 어떤 데이터셋이고요. MOVR이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수술장을 실제로 리얼월드로 멀티뷰로 동시에 여러 뷰를 찍어가지고 이제 한 이제 RGB D 카메라 데이터셋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어떤 모션 디텍트나 포즈 디텍션까지 다 해놓은 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 의료용으로 이제 뭐 이런 카타락트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의료 비디오 엔도스코피라든지 뭐 수술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장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디오들이 이제 공개돼 있고, 이런 거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써볼 수가 있고요. 저희 랩 연구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저희 랩은 이제 이런 비디오를 기반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실제로 의사가 보고 나오는 부분과 못 보고 나오는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슬램이라고 지도가 없는 데서 자동차가 이제 갔을 때 자동차가 보고 있는 센서, 비전 센서나 이런 걸 가지고 로케이션이나 뎁스를 해서 지도를 만들면서 가는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내가 카메라에 보이는, 물론 카메라에 보인다고 엔도스코피스트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못 보고 있는 위치가 어디고 어디를 못 봤는지를 다 보고 나면 지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게 3차원 서피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보면은 3차원 서피스로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어떤 대장 내시경 맵을 생성해서 실제로 우리가 못 보고 나오는 데가 어느 부분인지를 하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에서 뎁스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뎁스를 사람은 이제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를 어느 정도 알지만 인공지능한테 뎁스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이제
골드 스탠다드 뎁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골드 스탠다드 뎁스는 이제 콜론 같은 경우는 CT 콜로노스코피 같은 CT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이미지 이제 CT 콜로노스코피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뎁스를 뽑아낸 공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랑 리얼 이미지를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뎁스를 예측하는데 버추얼 이미지로 뎁스를 만드는 걸 가져다가 리얼 이미지에 바르려 그러면 되기는 되지만 아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 사이에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서 학습하면 이 도메인 간의 이제 디스턴스를 좀 줄여가면서 딥러닝 뎁스 프리딕션이 더 잘 될 거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뭐 요즘 굉장히 좋은 스타일 트랜스퍼 이미지 투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언슈퍼바이즈드 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릿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을 주고 영상이 어떤 레퍼런스 영상을 주면 다른 영상에 이런 거를 패턴을 잘 트랜슬레이션해서 버추얼 영상을 이제 리얼 영상처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주는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ECCV에 그 사이클 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걸 만든 팀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는데 CUT라고 컨트라스티브 언페어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가장 많이 이용해서 어떤 패치를 많이 뜯어가지고 이 패치들 간에 콘트라스티브하게 어떤 언페어드 트랜슬레이션을 학습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CUT를 해보니까 리얼 이미지랑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페이크 이미지를 이렇게 제너레이션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제너레이션이 되고요. 또 이런 걸 가져다가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 아산병원 데이터로 이건 이제 제너레이션해서 아산병원 데이터에 내시경에다가 이제 발라본 건데 그랬더니 이제 뎁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거에 이제 테크니컬 밸리데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런 이제 수술장 안에 내시경 수술 안에 이제 도구 같은 걸 레이블해서 뭐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가져다가 도구가 지금 있느냐 그랬을 때 그래스퍼가 있느냐 바이폴라가 있느냐 이런 것들 미인 이제 프리시전 같은 걸 계산해 보면 굉장히 좋은 디텍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 있고요. 모션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스페셜 어노테이션이 없이 서지컬 툴을 트래킹할 수 있느냐 뭐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노테이션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안에 무슨 영상이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위드아웃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트래킹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심플 마스토이덱토미 서저리 모델, 저희 병원 모델인데 수술 스텝이 9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상태인지 지금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어느 지금 스텝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랑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랜드마크, 아나토미 랜드마크나 수술 도구들이 있는 거를 트래킹을 해서 어떤 수술 도구들을 잘 찾는지, 어떤 수술 아나토미 랜드마크를 잘 찾는지를 이렇게 피처를 뽑아가지고 위에 이제 이런 페이지 언더스탠딩에 이제 던져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를 언더스탠딩 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런 환자를 그 새로운 서전이 수술하는 걸 이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지금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가 슈퍼바이즈드 매너로만 교육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둘 다 페인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초보 환자들의 비디오를 이제 인공지능이 보고 있으면서 뭔가 조금 있다가 뭐 신경이 나와요. 뭐 뼈가 다 부러지면서 몇 초 후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워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는 수술도구 6개를 이제 했더니 이제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은 것도 많고 뭐 낮은 것도 많지만 어찌됐든 그렇고요. 또 랜드마크 세그멘테이션도 뭐 이제 심플 마스토이드토미에 나오는 이제 랜드마크들을 이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했더니 이제 애큐러시가 이제 꽤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블러가 돼도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되는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잘 안 돼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데이터를 리레이블 할 거냐 뭐 아니면 세컨 레이블을 할 거냐 뭐 아니면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할 거냐 뭐 이게 이제 데이터 디버깅으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생기고 데이터 안에서 큐레이션 문제인지 오그먼테이션 문제인지 학습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아까 페이페리 교수님이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얼마나 클리니션들이 손을 잘 했느냐인데 저희는 이제 마취과에 이제 QA 하시는 분이랑 그 마취과 선생님들이 손을 어떻게 씻는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넉 달간 수술장 동영상을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해서 실제로 핸드 러빙과 아더 액션을 레이블을 해서 이 레이블을 이제 인튜베이션, 웨어링 글리브, 리무브 글리브, 그 다음에 핸드 러빙, 뭐 다양한 비디오 클립을 학습을 하고 이제 환자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데 뭐 그 오픈 포즈를 이용해서 상반신만 뜯어가지고도 하고 요즘 이제 그 휴먼 디텍션은 굉장히 잘 되거든요. 휴먼 디텍터를 이용해가지고 한 다음에 아까 이제 i3D가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플레이티드 3D를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액큐러시가 이제 RGB 플로우 i3D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i3D가 좀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시점이 움직이면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손을 씻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정인데 그거를 크게 FOV를 잡으면 옵티컬 플로우는 훨씬 더 좋아지는데 그 필드가 커지기 때문에 그 액션 언더스탠딩이 액큐러시에 약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수술 서전이 들어오기 전에 마취과가 미리 수술 전에 이제 환자한테 마취를 시키면서 이제 손 씻기를 해야 되고 수술장 안에서는 이제 서전이 주로 하다가 수술이 끝나면 또 이제 마취과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두 기간 안에 얼마나 이제 손을 잘 씻고 환자 만지기 전에 손을 씻거나 도구 만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프로토콜을 잘 따르는지를 전자동화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병원이나 다양한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타나면 실제로 비디오를 꺼내서 이제 그 확진자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얼굴과 얼굴 안에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음압병동 안에 이제 얼굴 환자를 모니터링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가짜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가짜로 씌우고 진짜로 하는 식으로 레이블을 그냥 사람 얼굴이랑 아무 마스크나 영상을 한다면 마스크를 오버래핑하고 오버래핑 안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해서 트레이닝 때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을 이 정도를 합성해서 만든 다음에 실제 리얼 데이터에 테스트를 했더니 액큐러시가 99.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병동 안에서 CCTV나 이런 게 보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지나가면 마스크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닝을 해주는 거를 이제 디플로이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폴스 파지티브인데요. 이제 핸드폰을 액시던틀리 해서 마스크처럼 보이거나 뭐 이불을 하고 있거나 애가 뭐 젖병을 물고 있거나 안대를 하고 있거나 뭐 다양한 입에 뭘 물고 있거나 코마스크는 안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잘 감별하기 위한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컨테이전처럼 1분에 3번 이상 이제 얼굴을 만지고 이 손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Don't Touch Your Face라고 저희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비디오 도네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i3D로 요거를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얼굴을 만지는 거 안 만지는 거를 굉장히 하이 액큐러시를 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GPU 성능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제 CPU나 핸드폰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3장의 프레임을 뽑아가지고 3장의 프레임에서 영상을 합성해서 어떤 이제 일종의 모아레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이제 얼굴을 만지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액큐러시가 굉장히 잘 돼서 이게 이제 오버피팅 돼 있긴 한데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주 저가의 성능에 쓸 수 있는 어떤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공지능이 비디오로 들어가는 게 지금 전 세계 데이터에 제일 많은 게 비디오인데 레코딩이 안 돼 있지만 이 비디오를 언더스탠딩 하면 여태까지 사람이 햄버거 패티를 뒤집는 게 이제 로봇이 뒤집으면 훨씬 싸고 훨씬 더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부의 안전성 때문에 얼마나 도입될지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모두 다 이 비디오를 스트리밍으로 날려서 서버 사이드에 좋은 GPU에서 학습시킬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를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작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 나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건전지 하나 기준으로 요만큼 크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리얼타임 텐서 RT 같은 걸 돌려가지고 디스틸레이션해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다 이런 걸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요. 생각보다 뭐 저희도 가져다 써보고 있는데 액큐러시가 디스틸레이션해서 아주 적은 거에다가 디플로이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과 아까 뭐 다양한 OS와 이런 하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뭐 3D 뭐 이런 레즈벨리 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CNN이나 디텍션 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 보면 초당 3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젠슨 나노만 해도 뭐 7프레임에서 8프레임 이상 나오고요. 생각보다 뭐 디텍션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잘 돌아가고 그러면 근데 특히 이제 올렉트 같은 경우는 액큐러시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이제 액큐러시를 어느 정도 잡은 이제 올렉트 버전, 그래서 프레임 퍼 세크가 이제 20프레임 이상 되면 실제로 비디오에서는 거의 불편함이 없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렉트에다가 써서 실제로 학습을 해보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든 디텍션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의학 분업이나 파업 때문에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3분 진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지금 이제 바이러스 연구에서 우리나라 의료에 이제 파워를 보여줬다고 하지만 결국 환자는 이제 3분 안에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의사는 너무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우측 배상부에 결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2cm입니다. 아닐 수도 있을까? 해결절이 양성일 확률은 80%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과 진료를 예약해드리겠습니다. 판독 결과 설명해줘. 우측 배상부에 결절이 있습니다. 크기는 2cm입니다. 유사 생략 결과 찾아줘. 유사진들 분석 결과 합성률 확률 20%입니다. 조직검사가 항생품이라 유사진들 이런 식으로 환자와 의사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해서 저희 그 의료에 있는 긴장을 좀 줄일 수 있을 어떤 기술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